시속 30km 이하의 골목길이나 서행하는 시내 이런 데서의 일단 하체 느낌은 이번 액티언의 주행 성능 토레스를 만족스럽게 타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정말 이 차로를 따라서 좀 달릴 수 있게 운전대를 계속 꺾어줍니다. 이게 주관이 좀 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루시스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KG 모빌리티 본사에 와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본사고 디자인 센터인데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액티언 시승하러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승하기 전에 여기 무대에 있는 액티언 보면서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저희 함께 시승하러 나갈게요. 차체 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는 4740mm, 너비가 1910mm, 높이가 1680mm입니다. 토레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토레스보다 길이는 35mm 넓고요, 너비는 20mm 넓네요. 그리고 높이는 40mm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크기이지만 옆으로 넓고 천장을 약간 누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680mm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앞쪽 디자인부터 보면 저는 실물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KG 모빌리티가 이 건곤감리 패턴을 적용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턴을 실제로 자동차에 적용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토레스 EVX도 잘 적용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 라이트 바 가운데 더 넓게 적용을 해서 KG 모빌리티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하게 가져가려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보기 좋고요. 헤드램프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날개 모양 주간주행등만 남아있고 실제 램프는 하향등과 상향등 둘 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램프 주변을 감싸는 이 부분도 사실 이 세로선을 쭉쭉 그어서 건곤감리 패턴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레스와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토레스는 이 가운데에도 세로선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우직하고 강인한 모습, 세로선을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이번 액티언은 가로선을 더 강조한 더 와이드하고 세련된 모습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범퍼 부분은 확실히 토레스보다는 그래도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더 간결하고 깔끔한 면이 돋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닛 부분, 이 보닛은 사실상 토레스랑 같은 부품을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굴곡들, 그리고 요 위에 장식들, 요게 장식도 있죠. 이런 것들이 컬러나 약간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는데 이 보닛의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토레스와 같은 것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는 딱히 레터링이랄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차체와 같은 컬러로 페인트 칠을 해놔서 확실히 도시명 SUV라는 성격에 맞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여기 휠이 있는데 지금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카탈로그를 봐도 이 휠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휠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됐고요, 프라이머시 투어 제품이 끼워져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예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편평비 45짜리 타이어입니다. 토레스와 다르게 액티언은 이 휠 클래딩 이 부분도 차체와 같은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토레스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약간 멀리서 보면 이 팬더의 라인들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점은 역시나 토레스의 잔상이 많이 보이긴 해요. 달라지는 부분은 이 윈도우 라인 여기부터거든요. 창문이 확실히 앞뒤로 더 길어진 것 같고 C필러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디자인 되게 멋있네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막혀 있어서 답답해 보인다는 분들도 계신데 실물로 보면 이 차의 덩어리감이 굉장히 강조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필러와 뒷유리 사이, 여기에도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해서 뒷유리가 더 넓어 보이고 차체 뒤를 감싸 보이는 듯한 효과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쿠페형 디자인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 지붕이 끝까지 쭉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 뒷유리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뒤쪽입니다. 솔직히 레인지로버 생각 안 나세요? 저는 벨라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닮았든 안 닮았든 저는 뒤쪽 디자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 매끈한 토레스 때와는 확실히 다른 덩어리감과 세련된 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 램프 뭉치를 보면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후진등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반사판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이 부분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여기로 뺀 덕분에 아마 이 리어램프 자체를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리어램프는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좌우가 쭉 이어져 있고 가운데 액티언 레터링이 있는데 이 액티언 폰트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쪽으로는 리어 와이퍼 그리고 스포일러가 달려있는데 스포일러가 생각보다 되게 입체적입니다. 이 끝은 이렇게 푸조 408에서 본 것 같은 이런 뾰족한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안쪽으로 싹 들어갔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나오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블랙 컬러 범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머플러는 안쪽으로 숨겨놨습니다. 아래쪽을 볼까요? 오른쪽 끝에 머플러가 숨겨져 있고요. 뒤에 왔으니까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토레스도 마찬가지고 이 KG 모빌리티가 트렁크는 현대기아 못지않게 진짜 잘 뽑습니다. 기본 용량은 668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전부 접으면 1568리터로 늘어납니다. 이게 사실 토레스보다는 약간 작거든요. 토레스가 703, 1662리터인데 저는 이 차가 토레스보다 트렁크 용량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액티어는 토레스보다 프론트 오버형이 줄어들고 리어 오버형이 늘어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트렁크에 할애할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높이가 낮아지고 뒷유리 경사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용량의 손해를 보지 않나 싶어요. 근데도 600리터대 트렁크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을 보면 패널 아래쪽 공간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래도 신발 정도 같은 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상공구나 차량용 소화기 정도는 무난하게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거 이런 거 안쪽에 좀 있습니다. 끝에는 12V 소켓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좀 파츠를 나눠놔서 작은 소품들은 좀 안 굴러다니게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이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나 버튼 같은 건 없습니다. 저 벽 오른쪽에는 이 안쪽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전동식 버튼이 있는데 아마 차박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잠을 자고 트렁크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만드는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보다 좀 정성스럽게 버튼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옵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동 트렁크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인 S7에는 돈을 내도 추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옵션에 대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반가운 건 드디어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를 바꿨죠. 토레스 EVX와 같은 구성으로 바꿨는데 이 스티어링 휠 이게 아직도 한 10년 전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 가운데는 날개 모양 임블럼이 있고 뭔가 되게 투박한 정말 옛날부터 썼던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가져다 쓴 느낌이 너무나도 들었는데 형상도 육각형으로 이렇게 다져놨고 가운데 이렇게 KGM 엠블럼을 간단하게 넣어놓은 신형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실내 분위기를 바꾸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일단 잡았을 때 느낌이 원형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다각형 스티어링 휠은 보통 슈퍼카 또 스포츠카 이런 류에서 많이 썼는데 과감하게 액티언에 이걸 적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안쪽 버튼들은 진짜 커요. 버튼 하나하나가 누르는 느낌은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버튼 하나하나가 정말 크다 보니까 보기도 편하고 뭐가 어떤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금방금방 알아챌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동그란 다이얼 같은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왼쪽은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해서 원하는 기능, 자주 쓰는 기능을 이걸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고요. 지금 누르니까 이 오른쪽 모니터에 즐겨찾기에다가 뭘 넣을지 이런 게 뜨네요.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정말 뜬금없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전 토레스 초기형 디자인을 보면 이 공조장치 전용 모니터에 오토홀드 버튼을 숨겨놨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정말 잘 닿는 곳에다가 오토홀드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쓰기 편하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오토홀드한테 이 자리를 주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운전대 뒤로는 이렇게 12.3인치 스크린 두 개가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완전한 공면은 아니고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운전자 방향으로 8도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시인성을 확보를 했고 손에 더 잘 닿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근데 이 베이지 인테리어 진짜 괜찮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가 그렇게 뒤떨어진다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식 부분 있죠. 이 송풍구 주변이랑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패턴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요 약간 금속성 느낌들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컬러나 이런 패턴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송풍구 그대로 있고요. 비상등 그대로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아마 토레스에는 이게 커버가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튼튼한 커버가 달렸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얕네요. 네, 스마트폰도 안 들어가는 정도의 이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건 커버보다는 이렇게 얹어놓고 쓰는데도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USB-C 타입 단자 두 개랑 12V 소켓이 하나가 딱 들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플로팅 타입 공중에 떠 있는 센터 콘솔이 있는데 여기에 컵홀더랑 이 기어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어 레버가 BMW에서 따온 건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뭐 하위 트림은 플라스틱, 상위 트림은 크리스탈이 아니라 그냥 기본형의 S7 트림부터 크리스탈 레버가 들어갑니다. 토레스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액티어는 고급화를 노린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토레스는 요 앞에 있었는데 얘는 이쪽 여기 추가 수납함도 없네요. 제가 토레스 EVX 시승하면서 컵홀더가 너무 얕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깊이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로 수납 공간이 쭉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튀어나오는데 이걸 닫아도 걸리진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딱 적당한 그냥 500ml 생수병 한 4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속에 있는 디자인도 이번에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아테나 2.0이라는 테마의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계기판부터 조금 보죠. 계기판이 양쪽이 이렇게 선으로 꺾여 있는, 왼쪽은 엔진 회전수, 오른쪽은 주행 속도가 표시되는 계기판이 지금 떠 있는데, 이건 또 약간 BMW 같단 말이죠. 어쨌든 뭐 이전에 토레스 초기형 모델이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인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RPM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저 계기판 형식, 오른쪽은 게이지와 숫자가 따로 표시되는 속도계를 써서 시인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가장 크게 띄운 모드인데 여기서는 또 테마가 달라집니다. 주행 모드를 바꾸면요, 자, 이렇게 색깔이 조금 바뀌고요. 약간 카본 테마로 바뀌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하나 더 누르면 윈터인데, 윈터는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그냥 노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 이렇게 하나하나 조작을 해보자면, 자, 이런 것들 레버를 내릴 때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뭔가 구분감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 시스템 자체는 되게 현대차랑 기아 모델들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가운데를 눌러서 리셋한다든지,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 가지를 띄운다든지, 그런 구성 자체는 비슷한데 아마 이 안에 들어간 시스템의 기초가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튼들의 뭐 마감이나 이런 누르는 조작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를 보면, 자, 이게 기본 화면인데 화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요. 딱히 터치를 했을 때 소리는 들리는데 막 햅틱 반응 이런 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지금 켜니까 오른쪽에 공조장치 메뉴가 나오는데, 이건 토레스 EVX에서도 봤던 그 그림이죠. 그냥 아직도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왜 이게 여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공조장치 메뉴를 잠깐 닫을 수 있고요. 공조장치를 내친김에 들어가 볼까요? 방금 오른쪽에 있던 거를 크게 늘린 버전인데, 여기서 이제 통풍 열선 제어도 가능하네요. 자,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 메뉴가 뜨는데 딱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답니다. 스크롤해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둘 다 무선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본 트림부터 다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들어가서 뭐 드라이브 모드, 뭐 아이들링 스타,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홈을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약간 번거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뒤로 가기가 있는데 여기만 없네요. 자, 차량 설정 들어가면 좀 느립니다.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네요. 라이트에 들어가면 실내 조명, 이 컬러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컬러가 있고 오토네요. 진짜 많다. 지금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진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와 오토를 지원하고 사용자 색상에 들어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컬러가 32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모니터 일부를 봤는데 나머지는 운전을 하면서 그때 보여지는 것들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토레스와의 차별화 포인트가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분위기를 달라 보이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토레스가 이 위아래로 분리됐던 모니터 레이아웃을 버리고 지금 이 구성으로 오면서 실내 디자인 차별화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토레스 EVX, 토레스 액티언까지 사실상 한 패널을 쓰는 거죠. 저는 차라리 토레스라도 기존의 대시보드 디자인, 저 끝에서 Y자로 갈라지는 그 디자인 있죠, 그걸 유지했다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 모델끼리의 차별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이제는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열에 들어왔습니다. 토레스도 2열 공간이 좀 장점이었잖아요. 특히 머리 공간. 토레스는 1열보다 2열 천장이 더 높은 차였기 때문에 특히 머리 공간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얘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먹이 막 이렇게 세워서도 2개가 그냥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1열 시트를 제 기준에 맞춰놨는데 키가 170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한 3개 정도 되는 아주 여유로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휠베이스가 사실 스포티지보다도 짧은 차인데 무릎 공간이 막 아쉽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송풍구는 센터에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USB-C 포트 충전용이 2개가 있습니다. 시트는 쿠션이 약간 짧은 감이 있어요. 제 키에도 이렇게 느슨하게 앉으면 이 종아리랑 시트가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굴곡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앉는 부분이 좀 가라앉아 있으면 양쪽으로 허벅지가 지지되는 능력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거의 벤치 시트 수준으로
거의 평평하게 펴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자리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3명이 탈 때는 가운데 사람이 꽤 편하게 탈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등받이 기울기는 딱 대한민국 스탠다드 정도의 기울기입니다. 네, 딱 좋아요. 딱 좋아. 기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기본 각도고요. 그리고 눕히면 네, 요 정도.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를 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단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동식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암레스트가 좀 작네요. 암레스트가 좀 작고, 그리고 컵홀더에 뭘 넣으면 팔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레스의 2열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플랫폼, 같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적인 면에서 차이를 느끼기에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차박을 하셔서 이 2열 시트를 눕혀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천장이 조금 더 높은 토레스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내외 설명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승하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액티언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정받은 시승차는 전륜구동 사양입니다. 옵션으로 4륜구동 모델도 있는데 오늘은 모든 차가 전륜구동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첫인상은 토레스와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 이게 전반적인 주행 질감도 당연히 파워트레인이 똑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되게 비슷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지금 제 눈앞에 보닛이 넓게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고리 같은 디테일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토레스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레스도 그랬지만 계기판이 되게 낮게 깔려 있잖아요. 대시보드도 아주 낮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이라도 시트 포지션을 가장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도 꽤 괜찮은 기본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면서 방지턱을 여러 개 밟고 있는데 저속에서 방지턱 넘는 느낌은 그냥 무난합니다.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속 30km 이하의 골목길이나 서행하는 시내 이런 데서의 일단 하체 느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루두루 만족해 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선 잡아주는 센서가 되게 세게 작동을 하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선 밖을 안 벗어나게 하는 시스템과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대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있는 이 중앙을 잡아주는 버튼을 눌러서 제가 껐는데 그래도 이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차로를 따라서 쭉 달릴 수 있게 운전대를 계속 꺾어줍니다. 이게 주관이 좀 센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느슨하게 가려고 해도 저 대신해서 계속 스티어링 입력을 하네요. 엔진도 토레스와 똑같죠. 직렬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8.6kgm를 내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RPM이 많이 오르지 않는 지금 이 정도 운전 환경에서 정숙성이 되게 괜찮습니다. 엔진 소음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속 페달을 약간 밟으면 차체 크기 대비해서는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배기량이잖아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막 엔진이 악쓰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목소리를 쉽게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 튀어나가는 느낌, 속도를 막 붙이려고 할 때 쑥 밀어주는 요 느낌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게 KG 모빌리티 차들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되게 앞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15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이 차가 가진 능력 대비 잘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가속은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성인 3명이 타고 있고 촬영용 짐도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더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속 110km에서의 엔진 RPM은 대략 2100에서 2200rpm. 여전히 좀 높습니다. 이 차에는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6단 기어 사실 요새 보기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7단 이상, 8단, 9단까지 가는 차도 있고 포드는 또 10단 변속기를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단화가 정말 많이 된 상태에서 6단 자동 변속기, 정말 멸종 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단 변속기의 대표적인 한계로 꼽자면 고속 크루징 할 때 엔진 회전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속 100km에서 8, 9단 변속기가 달린 차는 아무리 높아도 1500rpm 이하로 유지하면서 연비를 높여주는데 아무래도 6단은 고속 크루징에서는 그만큼 rpm을 낮춰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토레스에서도 그렇고 이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7단만 돼도 rpm이 낮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고속에서 들리는 엔진음도 더 낮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 장점은 이 아이신이라는 브랜드겠죠. 변속기를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신뢰도가 꽤 쌓였고 또 내구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고 제품이다 보니까 차를 오래 탈 생각으로 구매했을 때 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시속 90km, 지금도
엔진 회전수가 이미 1800rpm이거든요. 스티어링 휠도 약간은 느슨한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 모양이 달라져서 감성은 좀 다른데요. 운전대를 돌릴 때 그리고 그 운전대를 따라서 차가 따라갈 때의 반응은 토레스랑 같은 플랫폼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드네요. 스티어링 락투락, 스티어링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끝까지 돌아가는 회전수는 2.5회전 정도 돼요. 2.5회전이면 도심형이라는 목적에는 딱 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도요, 저희가 지난번에 탔던 토레스와 계속 토레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행 질감 면에서는 토레스와 많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같고 휠 베이스가 같고 뭐 여러 조건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차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 역시 토레스와 비슷합니다. 약간의 잔진동, 특히 노면이 약간 불규칙할 때, 좌우 바퀴가 다른 높낮이의 요철을 밟게 될 때, 또는 그런 좌우 높낮이가 다른 도로가 길게 쭉 이어질 때 차가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리는 요 잔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이 휠도 더 작은 인치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해요. 아마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20인치밖에 없습니다. 토레스는 17인치부터 있죠. 휠 인치수가 줄어들면 타이어가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20인치밖에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만약에 더 낮은 인치수의 휠이 적용됐다면 어떤 느낌을 줄지 또 궁금해지네요. 계속 좀 단점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 차 저 차 많이 타보는 저희 기자들의 직업 특성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체 세팅이 정말 잘 된 차를 탈 때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헐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탈 만한 정도의 차를 탈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차를 접하게 되는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체가 정말 듬직한 차를 타고 나면요, 토레스 또 이 액티언의 하체는 약간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평범하게 운전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는 이번 액티언의 주행 성능, 토레스를 만족스럽게 타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큰 단점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점도 토레스와 닮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시야도 있고요. 그리고 방음 성능이 괜찮습니다. 시속 100km, 110km에서 저희가 달리다가 지금 속도가 좀 낮아졌는데 하부 소음 특히 정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요. 풍절음도 그냥저냥 이해할 만한 수준? 이 정도면 괜찮다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1열 창문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접합 유리의 두께가 다른 브랜드의 이중접합 유리보다는 두께가 좀 얇은 편이에요. 실제로 손으로 잡아보면. 그리고 이 차 도어와 차체 사이를 막아주는 웨더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 고무 몰딩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KG 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 A필러부터 C필러까지 3개의 기둥에서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처리를 했다고 하고, 바닥에도 당연히 흡음재를 더 깔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액티언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을 거라고는 아마 대부분 상상 못 하셨을 텐데, 여기 모니터 위에서 화면을 내리면요, 여기 배기구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아우디에서 봤던 그 가변 배기 스위치처럼 생겼는데, 이걸 누르면 실제로 배기음이 달라집니다. 한 번 누르면 약간 커지고요, 2번 누르면 이건 4기통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되게 입체감이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요즘 전기차들도 많이 하는 사운드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 배기음을 안으로 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리어 범퍼 뒤쪽에 오른쪽으로 머플러 파이프가 빠져 있고요, 왼쪽으로 다른 모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가속할 때도 되게 웅장하게 울리고, 발을 뗄 때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줄어드는 그걸 구현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좀 커지니까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약간 커지면 조금씩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정차 상태에서의 소리가 되게 좋아집니다. 물론 이건 기본 사양은 아니고요, 추가금을 내고 넣으실 수 있는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금방 질리고 끄실 수도 있어요. 터널 들어오니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빛이 나는데 딱 적당한 수준의 그런 화려함인 것 같아요. 가는 다른 선으로 정말 간결하게 잘 마무리했고, 불이 켜지면 이 도어 트림의 또 건강감리 패턴, 이것도 드러나거든요. 저희가 지금 30분 넘게 달렸는데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달려서 그런지 연비가 리터당 13km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시간이 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을까, 또 옵션 구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액티언은 2개 트림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기본역인 S7은 약 3,400만 원이고요, S9 상위 트림은 3,600만 원대 중반입니다. 둘이 대략 160에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하위 트림인 S7에도 정말 많은 편의 장비가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S9을 얼마나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기본 트림에 웬만한 옵션이 들어있다 보니까 추가로 넣을 만한 옵션 패키지도 그렇게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단점인 건 예를 들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일렬 통풍, 그리고 무선으로 지원되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데, 아쉬운 게 상위 트림을 고르지 않으면 전동 트렁크와 어라운드 뷰는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패키지 옵션으로 따로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S9 상위 트림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 기능에 딱히 미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기본 트림만 사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실 것 같고요. 아마 액티언과 토레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레스의 T7 상위 트림에다가 얼마 추가 안 하면 이 액티언 기본 트림을 살 수 있거든요. 토레스의 기본 트림 T5에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옵션이 꽤 있기 때문에 대부분 T7을 고르실 텐데, 이 토레스 T7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액티언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새롭고 도심형에 가까운 디자인, 또 실내 컬러나 시트 소재 같은 것, 이런 몇 가지 디테일 부분에서 액티언이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고, 이 외부 디자인 차별화 외에도 액티언을 골랐을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가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에어백도 기본적으로 얘가 하나 더 많은 게, 무릎 에어백이 액티언은 기본이고요. 토레스에서는 가격을 내고 추가하셔야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치를 따져보면 토레스 T7 그리고 액티언 S7의 가격 차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운전대 신형 들어간 게 너무 좋아요. 그 날개 엠블럼 달린 구형 운전대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KG 모빌리티 액티언 시승 소감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이 차 구매 예정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저희가 조만간에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도 시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와 가격적인 면이나 크기나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또 그 차를 타보면서도 이 차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차가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